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인데요. 이로 인하여 잠잠했던 아래 공포가 다시 수면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와 시진핑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재테크 스터디도 하면서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시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과 금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향후 투자 자산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 한 채와 금투자를 강조드리면서 금투자는 거의 모든 영상마다 언급드렸던 것 같네요. 오늘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원달러 환율 위주로 다루면서 금투자 이야기도 곁들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원달러 환율 관련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었죠. 이제 다들 환율에 대해서 빠삭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도입부를 엄청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기본 원리가 궁금하신 분은 재생 목록에서 환율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 거기에 있는 영상을 모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달러 가치, 원화 가치, 위안화 가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원화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와 위안화의 가치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은 위안화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원화 가치와 위안화 가치에 주목하여 원달러 환율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그냥 97에서 99 사이에서 횡보 중이라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은 원달러 환율은 올라봤자 달러당 1240원이니 달러 같은 현금성 자산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있는 금 투자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 1240원이 뚫릴 수도 있겠네요.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0원이 뚫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안 뚫릴 수도 있고요. 미래의 일은 모르지만 예전보다 1240원이 뚫릴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금의 수익률이 압도적이었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참고로만 봐주세요.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위안화 가치에 대해 살펴볼게요.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 즉 대리 통화로서 이 둘의 통화 가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안화의 가치가 오르면 원화의 가치 역시 오르겠죠. 트럼프가 중국을 공격할수록 중국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불러왔죠. 추가적으로 중국이 무역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것도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꼭 보고 오셔야 이해가 편할 겁니다. 위안화 환율이 움직이는 원리와 위안화 환율 7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연준의 금리 인하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바로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면서 10년 넘게 지켜오던 달러당 7 위안의 저항대를 돌파하였죠. 절묘하게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켰습니다. 역시 위안화와 원화는 같이 움직이죠. 참고로 위안화 평가절하, 위안화 가치 하락, 위안화 환율 상승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두 비슷한 의미죠.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안화 환율 7과 원달러 환율 1200은 심리적 저항대라고 했었죠. 그런데 8월 5일 동시에 위안화 환율 7과 원달러 환율 1200을 돌파했습니다. 흔히 포치라고 하죠. 위안화 환율이 7을 넘었었던 의미는 중국 입장에서 더 이상 미국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맞서 싸우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거시 경제 및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경제가 좋으면 금리를 오히려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중국마저 위안화 환율 7 돌파를 허락하다니 금상첨화가 아니라 설상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손을 잡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주식 비중을 25%로 줄이고 금 투자 비중을 75%까지 늘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시 환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달러당 7을 돌파한 위안화 환율은 7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7 위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시각으로 8월 23일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중국 정부는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 내지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관세를 보류했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12월 15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발표로 미국 증시는 그날 하락 출발했지만 피터 나바로가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증시 하락은 제한됐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반항은 악재이긴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 정부의 강경 발언이 금, 채권, 주식 등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생한 이벤트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파월 의장은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다소 교과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 앞으로 일시적인 금리 인하만 할 것이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확실한 코멘트를 해주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 앞서 아차 싶었을 거라 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몇 시간 전에 중국에서 먼저 관세 부과라는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전날 연준 위원들이 이미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고 혹시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싶었어도 이미 대본을 다 써왔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이미 이 정도는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한 주가의 추가 하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하여 하락하던 미국 증시는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뿐만 아니라 금 가격, 국채 금리, 달러 지수 모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터졌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짜증이 난 상태죠.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공격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시켜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하라는 말을 튀어나오게 할까 고민 중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때마침 중국이 관세 부과라는 선빵을 날린 것입니다. 이때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옳다구나, 이놈 잘 걸렸다. 그는 파월과 시진핑 둘을 향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누가 더 큰 적인가? 라고 하면서 파월과 시진핑 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트위터에 미국 기업들은 즉각 중국의 대체처를 찾아라고 명령했고 중국은 필요 없다, 없는 게 낫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8월 23일 밤 12시였습니다. 여러분, 23일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죠. 그런데 밤 12시까지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0.17% 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중국의 관세 부과, 파월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트럼프의 분노의 트윗 이후 밤 12시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대응책이 나올 거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장 마감 직후 트럼프는 두 가지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부과되어 있던 2,5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25%에서 30%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고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3,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게 국제 정세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빨리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트럼프 트윗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 소식에 여러 투자 상품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미중 무역 전쟁은 앞으로 경기 침체 및 금리 인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은 달러와 반대편에 서 있다고 했었죠. 금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금이죠. 골드. 와우. 또한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525%까지 하락하면서 또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아래 공포를 유발시켰죠. 제 구독자분이시라면 잘 아시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열리는 외환시장에서 아마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이 급등 출발하겠죠. 달러 인덱스 하락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바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위안화 가치 하락과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아마 이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은 꽤 오를 거라 봅니다. 그럼 우리는 달러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금을 사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저의 답변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금을 사야죠. 자, 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위안화, 원화 가치는 또한 하락하겠죠. 달러 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이고 위안화, 원화 가치 하락은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 두 가지 서로 반대 방향이죠. 세계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원달러 환율은 양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은 위안화 가치 하락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겠지만 본격적인 미국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 초창기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달러를 찍어내는 제4차 양적 완화까지 시행되면 달러가 시중에 더 많이 풀리겠죠.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니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도 다른 통화 대비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급락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어 달러의 가치가 10 떨어지고 유로화의 가치가 50 떨어지면 결국에는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른 셈이 되겠죠. 그렇지만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는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까지 더해지면 더더욱요. 97년 말 IMF 경제 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때에는 1,600원까지. 그럼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놓은 가격이 있긴 하지만 이거 얘기하면 안티들이 물어뜯겠죠. 그냥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달러도 좋은 상품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합의하지 않고 계속 싸울 것 같으면 달러와 금을 반반 들고 가는 게 유리하고, 이렇게 치고받다가 결국 화해할 것 같으면 금에 투자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럼 금에 대해 살펴볼게요. 금은 달러 인덱스 하나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금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2019년 들어 달러 인덱스는 크게 하락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 것 같죠. 그런데 금 가격은 엄청 올랐습니다. 블랙 이놈! 금과 달러는 반대라며 같이 움직이잖아. 이래서 금이 좋다는 것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 달러 인덱스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은 본격적으로 급등하겠죠. 아직 금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금리를 더 내릴지 그리고 4차 양적 완화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했을 뿐이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은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화 가치에 대해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질수록 한국의 수출액도 계속 감소합니다. 한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계속 망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살아날 거라 봅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면 땅 하고 경제가 바로 살아나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대로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 지금까지 적자를 냈던 적은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흑자 전환하고 그러죠. 경제 위기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같은 저성장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가 되겠죠. 어쨌든 한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겠지만 대외 여건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일본과의 마찰은 악재긴 악재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제가 일본은 싫어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일본 자주 갑니다. 다만 모든 것은 경제 지표로 판단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일본이 무슨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니 이런 댓글 달릴 게 뻔하죠. 일본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몇몇 분들이 일본 주식 투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제가 일본은 곧 망할 나라라고 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죠? 이것 또한 조만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일본보다 지금은 홍콩 시위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홍콩 시위에 대해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가보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향후 투자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사견이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은 모두 고점에서 매도하셨나요? 금 75%, 주식 25% 비중으로 들고 가시는 분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로 금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늘 투자는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금 매수 기회는 계속 줬었죠.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하면서 금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 하겠죠. 중국과 협상할 생각이 있다. 시진핑은 내 친구. 금은 이럴 때 사는 것입니다. 진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